커프의 역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회전 근개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역할이랑 개나 말에서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회전 근개. 이게 회전 근개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로테이터 커프가 어깨 우리가 답은 하나는 알려드렸잖아요. 사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안정성에 관여를 해요. 안정성. 그러니까 사람 로테이터 커프는 내가 근육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움직임이지만 움직임을 위해서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관절이 가장 가까이 있죠, 그죠? 볼을 잡았는데 관절이 어떤 근육이 움직임에 작용을 하려면 익스커전. 근육이 수축했을 때 이동 거리가 길수록 유리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짧아지죠, 그죠? 개나 말은 어때요? 길죠, 그죠? 그러면은 로테이터 커프가 개나 말에서는 뭐로 더 작용을 해요? 가동, 움직임에 더 관여해요. 스테빌리티. 왜냐하면 스테빌리티는 이미 얘네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났어. 아까 조인트 모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말이나 개에서는 로테이터 커프가 스테빌리티에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모션에 더 관여를 한다는 게 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있고 아까 지금 천장 역할은 아크로미온이 있고 뭐 글레노이드는 휴메러스랑 관절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이제 코라코이드에 붙는 구조를 써라 이게 족보거든요. 아나토미 시험 볼 때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코라코 아크로미온 아치라 그래서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언제나 제일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커널을 근육이 통과하거나 이런 거는 데미지를 받기가 쉽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크로미온이랑 코라코이드를 연결하는 CAA라는 리가먼트가 있거든요. 코라코 아크로미온 리가먼트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런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데미지를 받기가 쉽대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델토이드가 자꾸 어떻게 해요? 수축을 하게 되면 아크로미온이랑 휴럴 헤드를 꽉꽉 부딪히게 하죠. 그죠? 이런 힘 때문에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제일 잘 끊어진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그 정설은 아니에요. 클라비클도 뭐 이렇게 쇄골 미녀라 그래서 이렇게 쇄골이 막 이렇게 부드러지는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쇄골이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콘제니탈 슈가스로시스가 그래서 쇄골이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숄더랑 숄더가 이렇게 붙게 되죠, 그죠? 클라비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즘은 클라비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또 집중을 받아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요? 클라비클은 우리 숄더, 내 팔을 엑시알 스켈레톤에 연결해주는 유일한 구조죠, 그죠? 스캐프라는 공중에 떠 있으니까. 내 스캐플라를 적정 내 몸의 중앙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게 하는 거리, 지렛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동물, 사족보행 동물이랑 사람이랑 달라요. 클라비클의 길이가. 클라비클의 길이가 어떻게 써요? 죄송합니다. 사족보행 동물은 몸집에 비해서 물론 말은 사람보다 클라비클이 길긴 길겠지만 몸집에 비해서는 클라비클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숄더 블레이드가 이렇게 모이겠죠. 모이면 어떻게 돼요? 체중을 딛기는 좋죠, 그죠? 왜냐하면 얘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이 조인트 리액션 포스가 이게 직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돼서 관절을 이루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게 하기가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니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피고 있는 게 훨씬 더 근육의 힘을 들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 대신 얘는 어때요? 어디다 무조건 갖다 붙이면 된다고 해서 이제 가동 범위가 달라지죠. 클라비클이 짧으면 짧을수록. 왜요? 내가 등 뒤로 팔을 못하죠, 아까. 개나 말이 못하듯이, 그치? 그러니까 내 글래노이드의 페이스가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을 볼수록 이 팔을 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달을 했어요. 클라비클은 우리 몸에서 제일 잘 부러지는 뼈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좀 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미드 샤프트 프랙처 중앙에서 제일 잘 풀어지고 이유가 있어요. 그 중앙 부위에 이제 델토이드나 아니면 트라페지우스 같은 큰 근육의 어태치가 상대적으로 좋고 우리가 그 라테랄 클라비클은 이렇게 좀 납작하고 미디알 클라비클은 이렇게 원통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리에서 에너지의 트랜스미션을 배울 때 어디가 제일 약해요? 모양이 갑자기 확 변하는 부분이 제일 약하다고요. 그래서 중앙 부분이 그래서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미드 클라비클 프랙처는 굉장히 흔한 골절 중에 하나고 휴메러스는 이제 헤드가 있고 넥이 거의 없죠, 그죠? 넥이 거의 없는 피모랑 좀 다르게 넥이 거의 없는 구조고 이제 로테이터 커프가 붙는 튜버러시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브스캡이 붙는 레서 튜버러시티, 그레이터 튜버러시티는 이제 식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테레스 마이너가 붙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사이에는 인터튜버클라 루브라는 게 있어서 바이셉스 롱헤드 텐던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걔도 문제가 많이 생기죠. 델토이드 튜버러스는 델토이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토미칼 렉, 서지칼 렉 그러는데 뭐 아나토미칼 렉은 이제 관절면이 하얀이 카틸리지가 끝나는 부분이 아나토미칼 렉이고 서지칼 렉이라는 거는 원래는 렉이라고 부를 수 없는 구조지만 실제적으로 다치거나 이런 여기가 제일 얇기 때문에 여기가 잘 부러지기 때문에 서지칼 렉이라는 터미널을 써요. 그러면은 조인트는 몇 가지가 있냐면 글레논 휴메랄 조인트, 여태까지 설명했던 글레논 휴메랄 조인트가 있고 스캐플러 소라식 조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루 조인트는 아니죠. 그냥 떠있는 구조. 그 다음에 AC 조인트가 아코미어 클라비클라 조인트, 이게 트레이너들한테서 무지무지 문제가 많아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나보다 다 근육이 좋지만 되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가 녹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갑자기 트레이닝을 하고 젊은 사람이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은 한번 눌러보면 돼요. AC 조인트가 있잖아요. 그럼 누르면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웨이트 리프팅, 특히 이 벤치 프레스를 많이 하면은 여기가 녹아요. 오스테오라이시스 같은 거. 그래서 스터너 클라비클라 조인트는 이제 스터넘이랑 클라비클이랑 있는 관절이 이렇게 관절이 4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게다가 트루 관절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모빌리티는 우리 몸 인체에서 아까도 계속 누누이 설명했지만 가장 큰 관절이고 보디 컨택트가 35%밖에 없어요. 골프 안더 티, 골프 안더 티로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되게 모양이 비슷하고 우리 어깨에서 가장 스테빌리티에 관여하는 구조는 로테이터 커프. 그 중에서 로테이터 커프가 볼을 소켓으로 당기는 힘, 글레노이드로 당기는 힘, 그걸 우리가 컨케이비티 컴프레션이라고 해요. 컨케이브한 물체에 컨벡스한 물체를 밀어 넣을 때 생기는 스테빌리티를 컨케이비티 컴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숄더 디스로케이션은 안티리어 디스로케이션이 가장 당연히 흔하겠고 탈구가 인체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무조건 제일 중요하고 거의 모든 방향에서 내 어깨가 안정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로테이터 커프에서 움직임을 위한 근육이 아닌 그 패시브 메커니즘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드레인지에는 뭐가 작용한다고요? 캡슐, 조인트 캡슐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캡슐은 이제 레이브룸에 붙기 때문에 캡슐로 레이브랄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패시브 메커니즘으로 엔드레인지 모션을 작용해요. 근데 어깨는 아까도 말했지만 스테빌리티를 이루는 구조들이 허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갖다 붙였어. 네가티브 프레셔. 네가티브 프레셔 뭐예요? 이런 데다 뚜껑을 붙였다 뛰려고 그러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죠? 그렇죠? 음압이 걸려 있으니까 어떤 물체 사이에 볼륨이 커지려는 방향이냐 아니면 디스턴스가 멀어지는 방향에 반대 힘으로 작용해요. 근데 이 힘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접하기 때문에 렉스팅, 가만히 있을 때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어디적 코헤전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좀 뭐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 조직 현미경 보신 적 있어요? 슬라이드라고 유리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붙였다 뛰려고 하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떨어지죠. 뭐가 있어야지 안 떨어져요? 물이 있어야지 안 떨어져요. 그게 어디전 포해전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 숄더 조인트의 연골은 매끈매끈하고 안에 조인트 플루이드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죠? 힘 세게 해서 안 세게 해서 허접해요. 그러니까 레스팅 피리어드에 작동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어깨의 움직임에서 내 어깨를 스테이블하게 위치하게 하는 모든 힘은 로테이터 커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숄더 스캐플러 스라시 조인트는 이제 트루 조인트는 아니고 에이리덕션. 여러분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시죠? 스캐플러 스라시 리듬이라고 해서 글래곤 히메라 조인트에서는 이 정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게 입만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한 3분의 1 정도의 에이리덕션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대개는 그렇고 이 스캐플러 스라시 리듬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개가 이렇게 공을 받치듯이 얘가 적절한 리듬으로 받쳐줘야지 힘이 제일 안 들면서 캡슐이나 아니면 로테이터 커프가 힘을 쓰지 않으면서 잘 스테이블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스캐플러 소라식 리듬은 깨져 있고 글래노히메라 리듬이 더 아주 앞서서 일어나면은 잘못하면 되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듬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조금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스타노플라비쿠라 조인트는 스타노플라비쿠라 조인트, 아크로미오 플라비쿠라 조인트가 있고 아까 되게 설명을 드렸고요. 대개 스타노플라비쿠라 조인트에서 모션이 다 일어나요. 숄더의 모션에 거의 대부분. 그 AC 조인트에서는 움직임이 요즘은 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움직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퓨전을 해버려도 어깨는 잘 올라가요. 하지만 스타노플라비쿠라 조인트에서 퓨전, 그냥 골 유압을 시켜버리면 어깨를 못 쓰게 되죠. 그죠? 거의 그 글래노히메라 조인트밖에 못 써요. 이런 게 작상입니다. 델토이드는 이제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고 뭐 당연히 안티리어, 포스terior, 미들 이렇게 3파트로 나뉘고 안티리어 델토이드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숄더 엘리베이션의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토이드가 없으면 내 어깨는 마비되는 거예요. 그죠? 신이 딱 내려와서 당신한테서 어깨에서 모든 근육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만 남기겠다는 걸 뭘 골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액시나리 너브의 지배를 받게 돼요. 로테이터 커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테이터 커프가 중요하진 않지만 델토이드나 중력에서 오는 시어 포스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모든 그런 그 컨캐비티 컴프레션에 작용을 하고 인프라는 이제 수프라스캐플라 너브의 지배를 받고 프레스 마이너는 엑스트라리 너브의 지배를 받아요. 델토이드랑 똑같이. 서브스캐플라리스는 뭐 어퍼 앤 로어, 서브스캐플라 너브의 지배를 받습니다. 수프라스캐플라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잘 끊어지고요. 잘 끊어지고 이제 손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언제나 케어는 수프라스피나투스에서 거의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끊어지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이비덕션 파라독스나 스라밤 사인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끊어지면 이게 관절경도 이렇게 요즘은 다 꼬매기도 하고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접 열어서 어깨를 열어서 꼬매기도 했어요. 그래서 델토이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깨를 자꾸 위로 빼려고 하고 얘가 액션을 하면은 자꾸 임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시키는 힘이 컨캐비티 컴프레션, 즉 계속 반복이 되지만 로테이터 커프가 하게 되는 거죠. 어깨에서 가장 중요해요. 엑시오 스캐플라 머슬은 이제 트렁크에서 시작해서 스캐플라에서 끝나는 근육들을 엑시오 스캐플라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트라페지우스, 레베이터 스캐플라의 롬보이드 레이저 마이너, 또 트레이닝에서 되게 잘 나오는 그 세라투스 안티리어, 그리고 팩 마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페지우스는 뭐 오리진 리서처를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더 잘 아신다고 많은 부분 제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트라페지우스 이게 나중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또 합시다.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기할 테니까. 그 다음에 레베이터 스캐플라에는 이렇게 어퍼볼을 연결하는 근육이고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죠. 이제 좋은 근육들이랑 안 좋은 근육들 여러분들 많이 알겠지만 얘기가 나옵니다. 롬보이드 메이저 마이너도
나쁜 근육으로 알려져 있고 프로트랙션에 작용하는 근육으로 알려져 있지만 메디아 스캐플라 윙을 만들려면 얘네들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라투스 안티리어는 뭐 스캐플라에서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근육이긴 하지만 잘 몰라요. 팩토라리스 마이너는 좀 대개는 나쁜 근육으로 되어 있고 프로트랙션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피처들 되게 야구 선수들한테서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제 누워 있을 때 이 스캐플라가 땅에서 딱딱한 땅에서 이렇게 뜨게 되죠. 이게 스캐플라 팩토라리스 마이너 타이트니스 때문에. 그리고 스캐플라 윙은 주위에서도 또 나와요. 이제 뭐 옛날에는 우리가 족보거든요. 세라투스 안티리어 타입은 이렇게 클락와이즈에 돌고 트라페지우스 타입은 이제 그 카운터 클락와이즈처럼 이렇게 본다 그러는데 그거에 맞는 것도 아니고요. 세라투스 뭐 안티리어 펄지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스캐플라 디스카이니시스 뒤에서 설명이 나온 그런 내용의 우리는 더 흔하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엑시얼 휴메랄 머슬은 엑시얼 스켈레톤에서 이제 스캐플라를 건너뛰고 휴메러스에 붙는 근육들이고 이게 이제 뭐 팩토라리스 메이저 그다음에 LD가 있어요. LD도 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스페이스 인터벌은 여러분들 뭐 이거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너브앤 베슬도 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너브를 트레이닝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뭐 이런 어떤 근육이 어떤 너브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베인은 이제 세팔릭 베인은 좀 중요하죠. 큐비탈, 안티큐비탈 베인부터 이제 세팔릭 베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얘가 왜 중요해요? 서전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외과 의사. 이게 숄더 어프로치 째고 안으로 들어갈 때 팩메이저랑 델토이드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언제나. 들어갈 때 이게 세팔릭 베인이 랜드마크, 그 이정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걸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텍스가 보는 거, 이건 더마토미니가 오히려 시스파인 쪽에서 그 공간이 있고 유일하게 이제 아까 엑슬라리 너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엑슬라리 너브가 지배하는 영역이 어퍼라테랄 델토이드 에리아예요. 여기 만지면 먹먹하면은 여기 델토이드가 약할 수가 있겠구나. 특히 뭐 엑슬라리 너브 잘라먹지 않으면 그거가 마비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대개는 시스파인 쪽에 디스크가 아니면 이럴 때 많이 보입니다. 어깨에 어떤 질환 아세요? 무식견 유명하고 또 뭐가 유명해요? 회전 요즘은 한전 디지즈 스펙트럼으로 회전 근개 병증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로테이터 커 텐디노시스 또는 예전에 로테이터 커 텐디나이티스라고 불리던 거에서 이제 파열이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속된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전 근개 병이 있고 또 충돌증후군은 로테이터 커프 디스오더의 포함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또 성쾌한 원형, 성쾌한 아주 환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또 진단. 되게 뭐 그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깨가 불편하면 이제 사람이 도구의 동물이라고 어깨가 안 올라가니까 이런 할머니들은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머리도 빗고 뭐 이렇게 옷 입는 도구도 만들고 항상 불편해요. 그래서 근데 어깨 질환이 굉장히 흔하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어깨 아프시다는 분이 많을 거예요. 환자는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관절 전문병원 뭐 이런 데까지 요즘은 어깨 전문병원이라고 니가 많았죠. 예전에 니도 워낙 질환이 많으니까. 근데 어깨 전문병원이라고 표방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근데 그만큼 제대로 된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된 치료, 여러분들이 하여튼 재활이나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로 해결되는 병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병원들이 많아지면서 오버 트리트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은 이제 사람이 살면서 20% 정도는, 저도 어깨를 많이 아파봤지만 한 20% 정도는 평생에 한 번 아프고 지나가요. 그리고 게다가 뭐 골프도 많이 치고 오버헤드 액티비티가 많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어깨는 델토이드를 많이 쓸수록 임핀지가 더 많이 되고 과사용이 되기 때문에 질환 유병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블루 칼라, 그러니까 이제 몸을 많이 쓰시는 직업 직종인 분들이 흔하긴 하지만 또 우리 여기 이 회사의 높은 분처럼 아주 익스트림하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마이모달한, 어떤 이렇게 분포가 마이모달하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예전 데이터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이터가 흔하지 않지만 2008년도니까 지금은 어떻겠어요? 한 이쯤에 와 있을 거예요. 환자수가. 그래서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도 잘 안 와요. 어디가 제일 퇴행성 관절염이 흔하죠? 무릎, 앵클, 다 하중을 딛는 웨이트 베어링 조인트에서 관절염이 흔하지 숄더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숄더는 불안정하고 널널한 조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골반 관절염, 그러니까 오스티오아트라이티스가 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관절이 파괴된 오스티오아트라이티스는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돼요. 인공관절 수술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AC 조인트 아스트라이티스가 흔하게 또 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특히 여기 뭐가 튀어나온다고 이제 많이 와요. 튀어나온다고 오는데 그게 튀어나오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더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안심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디스탈 클라비클 오스테오라이티스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 웨이트 리프팅 많이 하시는 분들은 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갈아버리는 수술, 디스탈 클라비클 리섹션이라고 해서 여기를 갈아버리는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대개는 그 다음 살면 됩니다. 그냥 살으라 그러면 돼요. 알아서 잘 하면 돼요. 깎아버리기도 했는데 별로 좋은 수술은 아니에요. 상한 걸 골절도 크다게 잘 와요. 자, 우리가 프리모스티오 포로틱 프랙처, 그러니까 그 골다공증이 와서 잘 부러지는 부위가 3개가 있거든요. 버테브랄 프랙처, 척추골절, 압박골절 말고 그 중에 하나가 숄더예요. 나머지 2개가 어디예요? 피머, 그렇죠. 피머넥 프랙처. 또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 손목 골절. 이 3개가 프리모스트 커먼 오스티오 포로틱 프랙처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면 이렇게 피부에서 고정할 수 있고 이렇게 네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골수 정을 박아서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완전 다스러진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이렇게 박살 프랙처가 많이 오는데 그러면은 인공관절 이렇게 하게 되세요. 이건 그냥 지나가도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뇌에서 흔하게 오는 그 질환은 스티프 숄더. 오십견이에요, 오십견. 페인풀 리미테이션으로 ROM 그러면 무조건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전근개 질환이 수술로서는 가장 흔한 질환이죠. 파열. 회전근개 파열하면 되게 뭐 수술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모든 인체 관절 중에서 제일 패솔로지 디스로케이션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탈구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관절염, 골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아픈 50견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겠죠. 나이 이렇게 물어보면 내 스타일이랑 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회전근개 파열이나 아까 얘기했던 석회성 번영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50견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대개는 자기 한정성이라고 해서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리미테이션 오브 모션이 다 안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나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에 잘 잡아야지 기간을 짧게 풀 레인지 오브 모션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견은 일본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 다른 진단병들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50견이면 막 거의 죽을 병이 누가 안 했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50견이니까 그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행이에요. 수술해야 돼요. 50견은 수술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무시의 얘기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단병 때문에 오는 얘기지만 70살인데 내가 무슨 50견이냐 지금 50살에 어깨라는 뜻인데 70대도 올 수 있고 40대도 올 수 있고 드물긴 하지만 여러분 나이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발을 하면 재발을 해요.
대개는 재발을 하지 않지만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의사들도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움직이면 아프잖아요. 움직이면 아프다고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말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관절은 쓰지 않으면 스티프해져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프다고 안 쓰니까 더 굳어. 더 굳으니까 더 아파. 그럼 더 안 써. 그럼 계속 그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어깨에서 제일 중요한 딱 하나의 리헵을 골라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ROM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선 스트레칭이 그 어떤 관절보다 중요해요. 어깨의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동 범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숄더는 스트레칭이 모든 리헵의 기초이자 아니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에서 ROM을 얻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실 안 돼요. 그게 제일 잘못된 의사들의 행태 중에 또 하나예요. 로테이터 커프가 이상하다고 로테이터 커프 엑서사이즈,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먼저 시켜요. 그럼 우리가 아킬레스 번역 생각하면은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가 되면은 어때요? 막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킬레스 번역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처음 이니셜 트리트먼트로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하죠. 그죠? 스트레칭을 하듯이 스트레칭이 가장 기본이 돼요. 모든 텐던이나 캡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스트레칭이 굉장히 포지티브한 역할을 포지티브한 스티뮬레이션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레인지 오브 모션에 리미테이션이 없더라도 스트레칭이 가장 기본이 되는 리헵이 되는 겁니다. 숄더의 스티프 숄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누이 얘기해서 알겠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쓰레기통 진단면이었고 요즘은 이제 MRI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제외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1차성 원인이 있고 2차성을 보면서, 근데 그거는 지금 할 내용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패소피지올로지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대개는 50대 후반하는 게 맞아요. 당뇨가 있을 때 꼭 물어봐야 될 게 당뇨가 있으시냐고 물어봐야 돼요. 당뇨가 있으면 양측성으로 일단 잡아요. 대개는 왼쪽 여자 환자 중에 왼쪽 어깨가 흔히 오게 되는데 당뇨가 있으면 양측성으로 잘 오고 일반인보다 5배 정도 유병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관리하시는 환자분 중에서도 당뇨가 있어요 그러면은 숄더 ROM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방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운동을 하면. 그리고 잘 치료에 반응을 안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일단 걸립니다. 갑상선도 그래요. 여자 환자들 요즘 갑상선 많이 째잖아요. 신티로이드를 먹거나 아니면 갑상선 약을 먹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도 동결력, 스티프 숄더의 유병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안 움직이고 아프면은 대개는 동결전을 그냥 다 넣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동결전은 이렇게 기수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회동기로 가면 통증이 저절로 좀 감소가 돼요. 레인지 오브 모션에 저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1차는 두 개잖아요. 아프고 레인지 오브 모션이 안 되니까 두 가지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픈 거는 저희가 약을 좀 쓸 수는 있지만 그게 하여튼간 주가 되지는 않고 모든 약이 아픈 걸 빵으로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이 중요해요. 스트레칭 운동이 그리고 어떻게 써요? 어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임의 자유도가 3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회복시켜주는 운동을 다 해야 돼요. 하나는 한 동작만 해서는 좋아지지 않죠. 그죠? 포워드 엘리베이션만 계속 해봤자 뒷짐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어깨가. 인터널 로테이션 엑서사이즈를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모든 방향에서 운동을 해줄 게 중요하죠. 스트레칭은 아까도 스트레칭 이건 인터널 로테이션 엑서사이즈겠죠. 포워드 엘리베이션은 주로 인피리어 캡슐을 릴리즈해주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오픈복 엑서사이즈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엑서사이즈고 그러니까 도어 락을 이용한 이런 익스터널 로테이션 엑서사이즈도 할 수가 있어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면 어디가 스트레칭이 돼요? 앞쪽이 스트레칭이 되죠. 인터널 로테이션은 어느 쪽이 스트레칭이 돼요? 뒤쪽이 돼요. 우리 다 아시죠. 그래서 뭐 동결련 치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스트레칭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 스트레칭이 없는 치료는 doom to fail. 무조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주사 막 6번, 7번 맞아봤자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베이스가 되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유의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지금 화면이 너무 안 띄고 있어요. 하나 사요. 회장님한테 얘기해 줄게요. 뭐야 이게? 여기 다 뻘게 관절이 뻘겋게 이렇게 관절 볼륨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이제 다 이렇게 빌리지 수술로서 이제 캡슐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 얘기하는 인위적으로 다 찢는 거죠. 수술적으로 다 찢어버리면은 움직임이 근데 찢고 나면은 더 잘 붙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포스트 리헵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리헵 스트레칭이 이걸 수술하고 나서는 굉장히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임핀지먼트 시스템 유명한 거죠. 임핀지는 뭐가 임핀지가 되는 거예요? 스몰 헤드랑 아크로미온이 임핀지가 되는 거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GT에 붙는 수프라스피나투스랑 아크로미온이랑 델토이드의 액션 때문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게 이 클래식한 익스터널 임핀지먼트 외적 충돌 증후입니다. 되게 로테이터 컵 텐디노시스랑 같은 스펙트럼에서 요즘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라고 아크로미아 아치를 통해서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에이디덕션 할 때 그쪽 부분이 제일 많이 쓸리게 돼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걸 충돌 증후,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임핀지먼트 신드롬에서 어떤 리헵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일단은 스트레칭 제일 중요하다겠죠. 로테이터 컵 텐디노시스의 연장선상이다 보니까 모든 텐디노시스는 스트레칭의 반응을 잘해요.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돌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크로미온이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아크로미온이 올라가면 좋겠죠. 올라가면 좋겠는데 올라갈 수 있어야 했어요. 뼈가 못 올라가죠. 스캐플라는 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숄더가 에이디덕션 하거나 포워드 엘리베이션 할 때 아크로미온 클리어런스, 아크로미온이 잘 빠져주면은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얘가 다가오는데 얘가 피하면은 충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크로미온이 충돌이 안 되려면 스캐플라 리트랙션이 잘 되면은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안 좋은 건 뭐예요? 오히려 프로트랙션이 되면은 충돌이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에이디덕션을 조금만 했는데도 충돌이 일어나니까 대부분 리헵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스캐플라 엑서사이즈를 한다 그러면은 스캐플라를 리트랙션 하는 근육들 또는 포지션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에 이렇게 네 가지 힘줄이 존재하고 극상권이 잘 파열이 되고 그게 뭐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임핀지가 제일 극상권에서 흔하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 텐던 디제너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테어가 잘 와요. 아킬레스 텐던을 넘쳐도 어디 무슨 뼈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코라코 아크로미아 아치를 지나가지 않더라도 아킬레스 텐던을 넘쳐 어른들 많이 묻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텐던이 그냥 오래되면은 어떤 갑자기 힘을 받거나 이러면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번영을 이제 충돌 증후군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좀 더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이제 디지즈의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 중에서는 아티큘라사이드 페어.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뼈에 붙는 부분 중에서 이 두께에서 어느 부분이 찢어졌냐 그거 따지고 일부라도 붙어 있으면 부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티큘라사이드, 그러니까 관절치기에서 끊어져 있으면 아티큘라사이드 파샬 페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바깥쪽이 찢어져 있으면 그쪽을 멀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멀사의 사이즈 파샬 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텐던 안쪽이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힘줄 파열은 솔직히 말하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스티프 숄더나 다른 어깨 통증이랑 완전히 100%
구별을 할 수 있는 어떤 진단 기준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개는 MRI에 많이 위주를 하고 어떤 통증이든지 어깨는 잘 때도 아파요. 낮에 깨 있을 때는 안 아파요. 그럼 약간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왜 그럴까요? 임핀지가 없을 때 더 잘 일어나고 있어요. 중력의 힘이 내가 서 있을 때는 작동을 하죠. 팔 무게 때문에. 그럼 팔을 어디로 빼려고 그래? 밑으로 빼려고 그러니까 아크로미온이랑 떨어지는 거예요. 누우면 어때요? 중력이 없어지니까 델토이드 톤만 있으니까 그때는 위에 이렇게 쳐받치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설명이고 이제 모든 이제 염증이나 이런 그런 인플라메이션은 밤에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야 아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어깨 통증은 밤에도 아프더라고요. 깨 있을 땐 별로 안 아프고요. 앉아 있거나 아니면 깨 있을 땐 별로 안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은 왜 생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아크로미온 타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익스터널 임피지먼트 때문에도 생기지만 대개는 그냥 텐던 디제너레이션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줄 파열이 되면 팔을 잘 못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끊어져도 대부분은 이 아저씨처럼 팔을 잘 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깨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전이 뭐라고 했어요? 콘캐비티 컴프레션이 잘 유지가 되면은 델토이드의 벡터가 쉬어도 많이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팔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와장창 다 끊어지거나 아니면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끊어졌더라도 그게 아주 페인풀하면 팔을 못 들 수 있어요. 임핀지가 너무 심하게 돼서 아파 그러면 팔을 못 들어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들어주면 자기 델토이드를 안 쓰게 되니까 어느 정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만 끊어졌을 때도 파라도치칼 에비덕션이나 아까 얘기했던 드라마 사인이 보일 수 있기는 있지만 대개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환자는 심지어 광범위 파열, 우리가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라고 얘기하면 초텐던을 인벌브하는 광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수프라스피나투스는 되게 끊어지니까 서브스캡을 인벌브를 하거나 아니면 인프라스피나투스까지 이렇게 인벌브를 하면 광범위 파열이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을 잘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물리적인 측면에서 역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건 아니죠. 그래서 파열 정도에 따라서 이제 뭐 조그만 파열이 보여도 병원에서 다 수술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대개는 수술은 마지막 나머지를 다 해봐서 많이 들어가는데 안정주의 앞에 세 개는 다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술은 더 간단해요. 찢어도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아나토미가 깨진 거를 아나토미에 맞게 복원시켜주는 게 그게 치료의 끝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고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끌어다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시기가 중요하대요. 중요하겠지. 뭐. 파열이 경미할 때 무조건 수술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만 다 의사들 수술하고 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늦으면 그 대신 이게 조금 약간 치료 시기 정하는 게 오묘한 게 이게 풀 티크니스예요. 어떤 텐던이 보통 중지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근육의 힘 때문에 이게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말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때 말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근육은 자기의 원래 기능 액션을 못하면 퇴화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수프라스피나투스 이렇게 센스탈 컷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 자른 건데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이렇게 까맣게 이쁘게 잘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지방, 이게 피하 지방이랑 여기가 같은 시그널이니까 이게 지방이거든요. 지방도 이렇게 오래 끊어진 게 오래되면 이렇게 다 죽어버려요. 근데 지방도 이렇게 한번 죽으면은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꼬매기도 힘들 뿐더러. 그래서 그 치료 시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젊고 좀 액티브한 사람들은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는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크로미온이랑 얘랑 다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아까 들은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콘캐비티 컴프레션이 깨져서 어깨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위로 올라가다가 뭐에 닿았어요? 천장이 아크로미온에 닿아서 지금은 관절이 망가지고 있어요.
회전 근개 관절 경직이고요. 진단 부위 어깨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 게 어깨가 아픈 거예요? 이거 어깨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건 트라페지알 페인은 대개는 목에서 오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 어깨 아파요. 그리고 왜 어깨 우리가 일부러는 모르겠는데 어깨에 뭐를 짊어지다 이런 표현이 있어도 아마 여기가 아프다는 걸 어깨 아프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나 봐요. 어깨 숄더 조인트가 아프면은 대개는 델토이드 에리아로 강사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엑스트라인 너브의 지배 영역이 여기 때문에 어깨가 아픈 사람은 팔이 아파요. 그런 사람이 어깨가 아픈 사람이 맞아요. 이거는 대개는 이렇게 아프다고 보시면은 대개는 목이 아픈 거지 어깨 숄더 조인트가 아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간통이 모든 어깨 통증의 특징 중에 하나고 이제 어깨를 들려 그럴 때 임피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회전근개 질환에는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은 당연히 불안정성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통증 시간이나 뭐 악화 해소 인자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환자 병력 이런 건 뭐 의사 클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숄더는 조인트 ROM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ROM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액티브 ROM과 패시브 ROM이 있는데 두 개 다 측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패시브 ROM만 되게 측정해도 되긴 되는데 액티브 패시브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이 환자는 뭐겠어요? 익스터널 로테이터 유지가 안 되고 우리 어깨에 익스터널 로테이터는 누가 누가 있어요?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시브 로테이터 커프웨어. 그러니까 테렌스 마이너까지 인걸하는 매시브 로테이터 커프웨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육이 죽는다 그랬죠. 실제적으로 이 스캐플라 스파인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가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프라스피아투스가 다 죽은 거예요. 델토이드가 나중에 이렇게 있고 뭐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아까는 여기 턱 다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 떠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콘케비티 컴프레션이 깨지고 로테이터 커프가 디스펑션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석회성 번역은 여러분들 암이 아니에요. 암이 반드시 없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석회는 그냥 가지고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삼성역 나가셔서 한 40대에서 50대 되는 여자분들 그냥 어깨 전혀 안 아프신 분들을 데려다가 엑스레이 찍으면은 많은 퍼센트에서는 대부분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한 40% 많게는 한 30%까지는 어깨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회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사들이 다 뭐가 보이니까 이걸 다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개는 그냥 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석회성 번역이 응급실에 올 때가 있거든요. 언제부터? 없어지려고 할 때 그냥 무지하게 아파요. 이게 곪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되게 자기가 응급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석회가 자기 몸에서 이제 흡수돼서 없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없이도 없어지기도 해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도 엑스레이 찍으면 보일 수 있어요. 좁쌀만 하고 그러니까 없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절로도 없어지고 이렇게 여러 개 덩어리덩어리만 이렇게 하자면 아프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슬랩이라는 병이고 슬랩은 뭐 예전에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이게 슬랩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약자고 막 이래가지고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유현진이 걸린 병이다 그러고 유현진 수술한 병이다 그러면 되게 잘 알아요. 레이블이 떨어진 거고 이것도 역시 요즘은 수술을 잘 안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초음파는 여러분들 뭐 요즘 뭐 많이 하고 MRI가 이제 그 골드 스탠다드고요. 이제 근육이나 관절 안 상태, 연골 상태 이런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MRI가 발전한 게 하여튼간 더 모든 사람이 복잡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프레임이 있는 것도 이렇게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버하는 그런 한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티크니스 에러가 있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턱 뚫린 거를 보이게 됩니다. 관절하신 타이어는 이게 방팔티야. 아까 얘기하셨던 전방 탈구가 95% 그리고 대개는 탈구된 환자들은 앞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 빠져요? 와인드업 자세에서 빠져요.
그럼 이렇게 취해보면 환자가 불안해요. 그래서 금방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앞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앞쪽 관절막이 이제 빠지기 전에 찢어지는 부분인 연골순, 그러니까 그 관절순이라고도 하고 레이브룸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MRI나 아니면 CT에서 관절경 CT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레이브룸이 이렇게 관절경 방에서 수술대 없으니까 이게 들어보면 이게 있고 이걸 이제 원래 자리에다 이렇게 꾸며주는 게 수술이 돼요. 석회성 원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테이터 컵 텐디노시스의 한 스펙트럼 중에 하나고 아직 석회가 인체에서 텐던에 여러 군데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텐던에 생기는 원인은 아직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료, 없애버리는 치료도 할 수 있지만 대개는 그냥 이것도 역시 스트레칭하고 엔세이드,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 계통의 약을 먹으면서 스트레칭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되게 좋아집니다. 관절순 타협은 재발성 타협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텝은 이제 바이셉스가 이제 쇼테드랑 롱의 바이셉스니까 바이는 두 개라는 뜻이고 셉스는 이제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인 근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코라코이드, 쇼테드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고 롱헤드는 굉장히 신기한 구조예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관절 안에 들어가서 글레노이드 12시 방향에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얘가 또 문제가 또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이셉스가 붙는 부분에 레이브룸이 떨어지는 게 슬랩. 약자에서 이제 슈피리어 레이브룸, 안티리어 포스티리어 리전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셉스 앵커 부분이 떨어지는 거고 야구 선수들 주로 스로잉 애슬리트에서 많이 오고 예전에는 이걸 다 꼬맸어요. 보이면. 근데 요즘은 이제 안 꼬매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운동 선수들 아주 하이 퍼포먼스 애슬리트에서 좀 문제가 돼서 수술 아직 유연진 같은 애들은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재활이 1차 치료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그 팔을 당기고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톡 찔러 넣어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요즘은 다 거의 95% 이상이 내시경 수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죠. 예전에는 다 오픈을 했는데 이제 오픈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팩토랄리스 메이저나 델토이드로 들어가고 로테이터 컵 수술을 하려면 델토이드를 자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좋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근육은 뭐라고요? 델토이드. 근데 델토이드를 상하고 들어가니까 안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내시경 수술을 하니까 그런 굉장히 좋아요. 한영에 입혀야 되는 이런 앵커라는 걸 뼈에다 받고 이 실을 이용해서 그냥 제가 하는 역할이 재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봉사. 뭐를 받고 실을 이용해서 척을 꼬매면은 그게 되는 겁니다. 수술 전에는 이렇다가 수술 후에는 이렇게요. 자, 리앱은 뭐 데피니션인데 그래서 제일 리앱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에듀케이션. 여러분들과 하는 것도 이게 에듀케이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환자를 교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리티를 이용해서 무슨 환자의 기능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하지만